다음 주 수요일은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석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마다 강의를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석가에 대한 특별 강의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석가가 예언한 미래시대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옛날에 석가가 미래시대의 얘기를 석가 나름대로 해놨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석가의 가르침은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 또 어떤 변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함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팔정도가 그렇고 육바라밀 또한 그러하며 모든 교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정도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석가의 가르침이에요. 석가의 방식은 그런 겁니다. 뭔가 정도를 가리켜서 그걸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석가는 알았습니다. 석가는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쳤지만 석가 자신은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켜야 할 그 석가의 정도는 3000년을 전후하여 더 이상 버티기 힘들며 석가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석가는 옛날에 자기 나름대로 그걸 느꼈어요. 내 가르침은 3000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석가의 가르침 또한 뭐가 뭔지 모르게 이상하게 해석하여, 요즘 사람들은 석가의 가르침이 뭐가 뭔지 모르게 이상하게 해석하여 정도는 무너지고 또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을 새로운 가르침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성현을 자씨불이라 하며, 자씨불의 능력은 원하는 세상을 스스로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석가는 3000년 후에는 자씨불이 출현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펼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석가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석가의 정도를 지키는 시대는 가고 뻗어나가는 에너지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는 에너지를 자에너지라고 하며, 자에너지는 스스로 뻗어나간다가 자에너지예요. 자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곧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자씨불의 자에너지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모든 종교는 없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종교들은 어차피 없어집니다. 또 인간의 능력이 원하는 대로 새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하며, 사이파워를 통해 새 세상을 창조하면 그때는 서로 간에 전쟁도 없어지고 또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바로 새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승려도 아니고, 승려가 아니다 이거예요. 스님이나 이런 승려가 아니고 도사의 모습도 아닌데,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그런 도사의 모습도 아닌데 머리에 양털 모자를 썼네. 진불은, 진짜 부처는 사찰 안에 있지 않나니, 절 안에 있지 않나니 그가 자씨불에 원두교를 관장하노라. 이 시는 중국의 어느 황제가 유백원이라고 하는 예지능력가한테 말법시대의 미래불은 어떤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유백원이 시로써 답변을 한 거예요. 승려도 아니고 도사의 모습도 아닌데 머리에 양털 모자를 썼네. 진짜 부처는 사찰 안에 있지 않나니 그가 자씨불에 원두교를 관장하노라. 유백원은 인류가 말법시대로 진입할 때, 말법시대라는 것으로 진입할 때 미래를 관장하는 성현이 출현하여 그 상황을 바꾼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 이후에, 석가가 죽고 난 그 이후에 어떤 제자는
요즘 말로 하면 유체이터를 통해 그 성현의 모습을 연계해서 직접 보고와 그 모습을 조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 조각한 걸 보여줄 텐데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이게 어떻게 저렇게 짜고 했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유체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자식에 대한 모습을 그 사람이 나름대로 조각을 해놨기 때문에,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옆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미래를 관장할 분은 머리에 모자를 썼으며 어깨가 좁고 또 발이 몽땅하고 오동통한 맨발로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맨땅요법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게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게 많아요, 굉장히. 이 팔만 대중경 보면. 여기서 원두교란 만법의 근원이자 일체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퍼가 만법의 근원이자 일체의 근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체 근본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이 불교는 우주에 성, 주, 괴, 멸, 공의 법칙이 있다고 하며,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고, 이 세상에 만드는 것이 성이에요. 그 다음에 주는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안주하며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또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은 괴, 언젠간 금이 가고 부서져 멸, 없어지며 공, 우주 본연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이 성주, 괴, 멸, 공의 법칙이에요. 아셨습니까?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말세라고 하는 것은 멸공의 시기를 말하며, 이 멸공이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비군에서 때려잡자 김일성 하는 멸공, 공산당을 무찌르자 멸공이 아닙니다. 멸하고 공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어져서 공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멸공의 시기를 말하며 지금이 바로 멸공의 시기인 것입니다. 예, 지금이 멸공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뉴스나 이런 거 잘 보세요. 어떻게 지금 세상이 변화가고 있는가. 우리 사람은 있는 현실을 바로 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속이고 속과하는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는 그런 분별력도 없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별하는 능력도 없어요, 사람은.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한눈에 바라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거짓이 만발하며 또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 또한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천지는 천재지변 등을 통해 멸공의 시대로 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영혼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 천재지변 등을 세상에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멸공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물난리가 극성을 부려 마을이 잠기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건 몇 장 안 되는 사진이지만, 여러분들은 요즘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또 두바이,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탄자니아, 브라질, 독일, 영국, 중국 등에서 물난리가 난 것을 뉴스를 통해 잘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이 멸공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서운 시대가 지금 닥쳐 있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 세상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며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간단하게 말하면 숫자의 세계이며, 눈에 보이는 게 숫자죠. 전부 다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이퍼의 세계입니다. 아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숫자의 세계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사이퍼의 세계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숫자의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머리는 아직까지 숫자의 시대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퍼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석가의 가르침은 눈에 보이는 입자 문명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퍼는 파동 문명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동 문명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물병자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물병자 시대의 저 그림도 보면은 저것이 육각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 위에 마크도 보면은 저기 파동을 그려놓은 겁니다. 미래를 관장할 자씨불 또한 물병자리 날짜에 태어나며, 자씨불은 물병자 날짜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물병자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물병자 시대에 들어왔죠. 자, 그래서 물병자 시대는 저 그림처럼 퍼져나가는 파동으로 표시를 합니다. 저것이 물병자 시대를 표시하는 퍼져나가는 파동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밝히지 못했던 우주의 비밀은 666입니다. 아무도 못 밝혔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이것은 무슨 마귀의 숫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요. 마귀의 숫자라고. 그것이 바로 우주의 비밀은 666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한번 강의했는데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적당히 돌려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도 밝히지 못했던 우주의 비밀은 666입니다. 여기서 666은 공에너지에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아까도 얘기했죠. 별에서 공으로 돌아간다고. 공에서부터 나올 때 그 나오는 에너지가 666입니다. 그리고 공에너지는 헥사곤이라고 하는 정육면체를 통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입니다. 공에너지가 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직접 안 나와요. 반드시 중간에 걸쳐가는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걸쳐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육각형 헥사곤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안을 통과하면은 에너지가 거기서 이제 퍼져나오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가 전 세계에 육각형을 많이 퍼뜨린다고, 사이퍼를 통해서 퍼뜨린다고 했죠. 그리고 요즘은 여기저기 육각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주에도 찍혀 나오고 여기저기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눈 뜨고 제대로 보시면은 육각형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 지구를 지금 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공에너지는 정육면체를 통해, 여기를 통해서 자에너지를 발생시키며, 자에너지가 뭉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되고, 자에너지가 뻗어나가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사이퍼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결국 666은 정육면체를 통해 발생하는 사이퍼와 또 눈에 보이는 숫자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육면체의 비밀이 정육면체를 통하는 사이퍼의 그런 에너지와 또 눈에 보이는 숫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666입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지구를 지배하는 지배 세력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지배를 지구하는 지배 세력은 세 가지 666 중에 눈에 보이는 숫자의 세계를 관장해 왔습니다. 숫자의 세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지구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을 저지를 때마다 숫자로 계산을 해서 그 수가 666이 되도록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안 합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 때마다 그 날짜들을 다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주가 아무 탈 없이 안전하듯 자신들 또한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 이 컴퓨터도 그 글자를 숫자로 바꿔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첫째, 여러분들 알파벳 가운데 제일 먼저 A가 6입니다. 첫 번째 6이에요. 그럼 B는 두 번째 6, 즉 12가 되고, C는 3, 6, 18, D는 4, 6, 24, E는 5, 6, 30.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 Z는 156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배 세력들이 계산하는 어떤 법칙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계산하는 숫자의 세계를 수비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수비학이라고 그래요. 결국 666은 우주 탄생의 비밀을 말하며, 처음 숫자 6은, 저 맨 앞에 있는 6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기운을 뜻하고, 가운데 6은 에너지를 발생하는 정육면체를 뜻하며, 세 번째 6은 에너지가 뭉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작용을 뜻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세력은 세 번째 에너지, 즉 뭉쳐서 만들어지는 작용만 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수비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수비학은 세 번째 숫자인 6을 통해 계산한 우주의 안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컴퓨터도 보면 666이죠? 그러니까 저 컴퓨터가 666이니까 자기네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꼭 그렇게 맞춰서 합니다.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지구는 666을 통해 활동해온
지배 세력에 의해 다스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이퍼를 통해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숫자의 세계는 있는 존재를 통해 작용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있는 존재들이 작용해서 나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나 경쟁, 그리고 정복을 해왔지만, 앞으로의 세계는 사이퍼를 통해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전쟁과 경쟁과 다툼은 없어지고 평화와 안정,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전쟁은 없어집니다. 전쟁 같은 거 없어지고, 왜냐면 사이퍼이기 때문에 본인이 창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이. 그러나 숫자의 세계에서는 있는 걸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차지하거나 정복을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앞으로 지구 문명은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부터가 그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석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나름대로 예측하여 미래 세계를 이끌 성현을 자씨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씨불이라는 게 뭐예요?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자씨불입니다. 이런 것을 그 인도식으로 얘기하면 미륵이라고도 합니다. 아셨습니까? 자씨불의 에너지는, 우주 최초의 에너지는 육각 에너지 속에 뻗어나가는 자에너지이며 이것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익숙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들 자신이 전부 다 사이퍼 능력가가 되면 싸울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본인이 능력을 쓰면 자연이 그렇게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눈에 보이는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강해도 천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슨 기계를 만들고 뭘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봤자, 물론 지구는 지금 폭발시킬 수 있는 원자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천지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여기저기 물난리가 나는 것이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이퍼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자에너지를 사용하면 천지의 지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지구 문명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사이퍼는 천지를 움직일 수 있지만 인간의 능력은 천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셨죠? 어느 정도는 해요. 그래도 비도 오게 할 수 있고 또 비를 안 오게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고 있지만 오는 비를 멈추게 하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것은 사이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배워서 아는 지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별로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들 많이 하셨죠? 거의 써먹고 있나요? 이제는 거의 잊어먹을, 뭘 배웠는지도 한번 모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로봇이 알아서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그걸 앞으로는 로봇이 공부를 합니다. 그 로봇 안에 들어가면 로봇이 그걸 써먹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각 우주 에너지를 사용하여, 여러분들 몸 안에 육각 에너지를 사용하여 원하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모두 사이퍼를 익혀 새로운 지구 문명을 이룩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오늘 강의는 아주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여러 번 듣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석가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우주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사이퍼를 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자씨불의 사이퍼 시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